자, 그래서 전 시간에는요, 그 필리핀 마닐라 가가지고 오디션 그 밴드들 그 오디션 봤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는데 저희가 십몇일 동안 비어 있는 사이에 그 한종이라고 그 한 사장 그 동생이 그 인테리어를 전체 총괄을 했거든요. 그 총괄을 했는데 그냥 엉망진창이지 뭐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의도대로도 안 돼 있고 그러고 내가 참 느꼈는데 그 무대가 이제 1.2m 높이로 했거든요. 왜냐면 머니까 높이에 했단 말이에요. 이제 이중 무대로 했는데 그 안을 다 채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안을. 그렇지 않으면 무게 때문에 안 된대요.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벽돌이 들어갔는지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갔어요. 나 그런 것도 또 많이 공부를 했는데. 그 다음에 무대도 이렇게 10m 하다 보니까 그 무대에서 가장 저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. 그냥 단순하게 노래 부르면 괜찮은데 이 선들이 꼬여가지고 댄스 같은 게 안 돼요, 춤이. 그래서 선들을 최대한도로 겹치지 않게 하게 하려면 앞에 무대 쪽에다도 6개 정도, 뒤에 또 무대 뒤에다도 6개 정도 해가지고 캐논잭이면 캐논잭, 그 다음에 AC선 같은 거 다 낄 수 있게끔 다 몰입을 해. 매입을, 그러니까 밑에다 다 깔아야 돼요. 그 저기 나무판, 나무 밑에다가, 마루 밑에다가. 그런 작업도 다 했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공사가 내가 얘기를 충분히 하고 갔는데도 전달이 안 된 거야.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그 스모그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쇼 같은 거 하면 한꺼번에 수증기 올라오는 거잖아요. 그걸 내가 8개를 박았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방송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냥 하이라이트 할 때 팍 스모그가 터지면 좋잖아요. 멋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까지인데 그 위치도 안 맞고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내 느낌인데 이 녀석이 이걸 떼어먹었어. 많이 떼어먹었어. 그래가지고 한 2천만 원 이상 떼어먹은 것 같아. 내가 보니까 업자들하고 꼬셔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한종하고 얘기를 했죠, 사실은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네 동생이 떼어먹었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지가 족쳐가지고 어쨌든 걔는 이제 아웃당하고 이제 나는 또 전략적인 것도 있었죠. 걔가 이제 은근슬쩍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여기서 뭐 관리 부장 비슷하게 해서 월급이라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일부러 커트를 시켰어요. 그래서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. 이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필리핀 노동부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. 허가가 안 나는데 안 나는 게 아니고 늦는 거예요. 늦는데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그 여성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여성 그룹들 중에서 에이스 3명이 있었어요. 그 중에서 가장 이쁜 기집애가 임신이 됐던 거예요, 임신. 내가 오디션 봤을 때 이미 임신이 돼 있는 상태였어. 그게 뭐 3개월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표시는 별로 안 났는데 임신이 된 거야. 우리는 1년 계약하고 왔는데 만약에 3개월짜리가 와가지고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이야? 한 8개월, 9개월 되나? 9달 정도. 9달 정도 돼? 그럼 한 몇 개월 하다가 점점 배불러가지고 아니 거기서 애를 낳자는 거야 뭐야?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니 그럼 뭐 걔네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. 근데 얘네들도 문제가 뭐냐면 비자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면 또 다시 수속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야. 근데 그게 내가 그쪽 그 필리핀 프로모션에서 구라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알 길 있나 이거는. 이게 또 늦게 생긴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에서 들어오면은 다음 주에 비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딜레이가 된 거야.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프로모션에서는 또 그 멤버 그 에이스 여자 탓을 하는 거야. 걔가 임신이 돼가지고 발칵 뒤집혔다는 거야. 그래서 걔가 또 욕 바가지로 먹고 그 멤버들 걔네들도 다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같은 팀에서 너 이 기집애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막 거기서 아우성이 났지. 또 얘네들끼리도 그렇게 싸움하지. 또 그 반대편 그 다른 팀 있잖아요. 노래 잘 부른다는 그 남자 그 팀. 거기 기집애 못생긴 애가 있는데 걔네들하고 또 싸움이 붙었네. 그러니 또 뭐 걔들 만나서 왜냐면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걔들 오기 전에 내가 곡을 주고 왔어요. 이런 거 연습하라고. 그래서 연습실을 내가 얻어서 주고 온 거야. 연습실 빌리는 것도 걔네 돈으로 못 빌려요. 걔네들. 이게 없어. 그냥 돈이 없어. 그냥 아니 먹을 게 없는데. 그래가지고 근데 걔들끼리 접촉하니까 또 걔네들끼리 또 싸움이 벌어진 거야. 그래가지고 뭐 한 명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서로 추천을 하는 거야. 내 친구 들어가야 된다. 내 친구 보내야 된다. 막. 아니 난리 아수라백작이야.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? 제가 들어가요 다시 거기를. 다시 들어갔는데 필리핀을 또 들어가요. 저 혼자서 들어갑니다. 여기서 또 사건이 생긴 거예요. 뭐 생겼냐?
제가 말씀드렸죠. 이 프로모션 전체를 일본에 있는데 그 누이가 해줬다고. 그랬는데 내가 형제라도 섭섭한 얘기를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. 이 누이가 나한테 그 혼성그룹 그 솔레오에서 그 춤췄던 애들하고 그다음에 그 남자 노래 잘한다는 그 두 팀을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유명한 애들이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거의 방송에도 나가는 A급 중에 A급이라고 얘기를 했어.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높이 올렸어요. 저한테 출연료를. 왜 출연료가 저게 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인당 계약은 1,000불에 했어요. 1인당 1,000불이야. 한 달. US 달러로 1,000불이야. 근데 걔네들은 1,300불씩 받았어. 그러니까 보통 800불짜리도 있어요. 600불짜리도 있어. 한 달 월급이. 그러니까 6명이 오면 600불이니까 얼마야? 66이 36, 3,600불 맞나? 예. 그지? 그런 가격들도 있고 1,000불짜리도 있어. 1,000불이면 6명이면 얼마야? 6,000불이지. 그러니까 거의 더블. 얘네들은 거의 뭐 한 2배, 2.5배 정도 예, 개런티니까. 근데 혼자 갔잖아. 혼자 갔는데 걔네들이 방업소에서 일한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. 거기 갔더니 카우보이라는 데가 있어요. 카우보이. 여러분들 가보셨을까요? 말라떼 쪽에. 그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. 그 카우보이에 가면은 입구에 뭐 저기 뭐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뭐 말 타는 거 그림 그려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요.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나이트클럽 같은 데야. 거기서 술 시켜 먹고 뭐 저기 하는데 무대가 엄청 높아. 한 2.5m, 3m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하는데 A급은 아니에요. A급 무대는 아니야. 거기서는 실망을 확 한 거야. 그런데 다른 밴드들보다는 얘네들이 좀 낮긴 한데 누이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 A급은 아니었다라는 내가 느낌이 팍 온 거야. 그거는 왜 그러냐? 기분 난 나빴지. 왜? 형제인데도. 왜 그러느냐? A급이 아니라면 개런티가 1인당 1,300불씩 되지 않는다라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. 쟤네들은 내가 보기에는 1,000불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느냐? 여러분들 상상이 맡기겠어요. 돈이 문제가 아닌 거지. 나는 형제에 대한 서운함이 굉장히 큰 거지.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고 또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연락 안 합니다. 저는 몇 년이 지났어도 아무리 형제라도 이제 어쨌든 그럽니다. 그건 이제 개인 사고. 하여튼 그런 일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게 오픈을 하려니까 아주 이게 장담을 못 하겠는 거야. 나는 발을 동동 구르지. 어떻게 해? 이게 계산을 해볼게요. 거기 한 달에 지금 계약을 했어요. 그러면 그냥 합니까? 거기서 인테리어만 준비하겠어요? 웨이터 다 뽑아야지. 웨이터 뽑지. 웨트레스 뽑지. 그 다음에 거기 주방 뽑아놔야지. 바텐 뽑아야지.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안이 있어요. 거기는 몇 평에 따라서 보안을 한 명씩 무조건 두게 돼 있어. 술 먹고 사고 나게 되니까.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안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또 공안 간부들이 운영하는 보안회사가 있어요. 거기서 써야 돼요.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알바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업하는 거야. 거기서 또 해가지고 4명 쓰고 또 현관에 1층 맨 밑에 1층에 또 한 명 세워가지고 5명. 보안 5명이지. 그 다음에 주방 7명이지. 바텐 3명이지. 웨이터 10명. 외출해서 10명. 그 다음에 청소 아줌마 3명. 어제 평소가 너무 크니까 한두 명 갖고는 안 되니까. 그것도 모자라. 그러니까 청소 3명. 그것만 해도 그 다음에 전기 안전관리원. 그것도 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한 40명 정도 되는 거야. 응? 거기에다가 40명 되나? 그거 얼마야? 20명인가? 얼마야? 그러면 주방 7명, 10명에다가 20명, 그렇지. 30명에다가 그 40명 되네. 거기다가 찡리라고 있어요. 찡리. 그거는 이제 총지배이냐. 그다음에 따탱 찡리라고 그다음에 무대 홀 책임지는 그 책임자. 그렇게 하니까 거기 40명 가까이 되죠. 그 다음에 밴드 22명 들어오지. 어떻게 그게 월급이 얼추 계산해도 얼마야 그게.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임대료 내야지.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해도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이 그냥 매달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까지는 거야. 그러니 이게 머리에서 지진이 안 납니까 제가. 거기다 걔네들은 거기서 또 임신해서 기집애 빠져가지고 서류 다시 집어넣지. 또 누이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괘씸한 생각이 들지.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됐지. 또 애들을 이렇게 연습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. 주방은 주방 또 메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잖아요. 주방은 주방 메뉴 선정해야 되잖아.
그냥 7가지 8가지 이제 서양식으로 하는데 뭐 스테이크 나오고 뭐 하고 뭐 피자 만들고 뭐 찹스틱 같은 거 찹스틱 그다음에 뭐 스파게티 또 뭐가 있지 뭐 그런 것들. 뭐 스튜 뭐 그렇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메뉴 주방 메뉴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. 거기 또 맞춰서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. 그리고 웨이트리스 웨이터 애들도 다 매너 교육부터 해가지고 인사남법부터 다 가르쳐야 되죠. 그죠? 그다음에 자기 섹터 구역해가지고 뭐 VIP는 누가 맡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테이블 나눠서 걔네들이 저거 하고. 그래서 나는요 원래는 다른 데서 만약에 100을 주면 나는 150을 줬어요 월급을. 그러니까 그 대신에 서비스는 5성급 호텔로 해달라. 그렇게 해가지고 재떨이에서 담배 한 대 피면 담배 바로 치우고 뭐 이것도 거기도 담배 못 피게 돼 있어요 사실은. 근데 그것도 다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담배 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이거로 먹이고 이제 끝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들을 다 시키는 거야. 그리고 또 청소 아줌마는 청소 아줌마 섹터 정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내가 욕심이 생긴 거야. 예전에 내가 대만을 놀러 갔었는데 타이페이를 갔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술집이 있었어요. 거기는 이제 호프집인데 거기 가봤더니 여자애들이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거야. 서빙하는 애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. 그 다음에 오프닝 중간 1시간씩 걔네들이 허술춤을 추더라고. 그 외출레스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무대 앞에 박수 막 유도하면서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. 그래서 웨이터하고 외출레스는 특히 이쁜 애들 다 뽑았지. 진짜로. 그래서 1.5배를 준 거예요. 그 외출레스 중에 이쁜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대학생 애들도 있었고.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웨이터 애들도 잘생긴 애들 뽑았지.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방에서 또 2명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이거 모자 있잖아요. 그다음에 국자 큰 거 들고 나와서 허술도 같이 추는 거야. 막 이러고 추고 뭐 걔네들. 그래서 춤 선생 갖다 놓고 걔네들 한쪽에서는 인테리어 하는데 한쪽에서 춤 연습을 시키는 거야. 춤 선생 또 따로 부르고.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거지.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저기를 짠 거예요. 그 이제 무대 저기를.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엔 못 들어오고 결국엔 한 달이 넘게 됐네. 그러니 어떻게 돼요? 돈은 돈대로 나가지.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마음적으로 쫄리는 거야. 왜냐면 구동들은 일체한테 간섭을 안 하기로 했잖아. 모든 책임 나잖아. 근데 어떻게 돼요? 괜찮다고 매원티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정도 다 알지 걔네들이. 알잖아요. 그죠? 어떻게 됐고 임신했다는 얘기 내가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. 그렇지 애들 쌈 났다고 그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다? 나지. 왜? 필리핀 가서 밴드 데리고 오겠다는 구상은 누구다? 나지.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나야.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걔네들이 드디어 이제 비자 신청이 다 끝나고 나왔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출국하는 날짜를 잡고 비행기표를 따로 끊어가지고 보내주고 또 걔네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 온다고 완전히 청혼의 푸름을 안고 비행기가 출발했다고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출발했다는 날짜를 듣고 제가 난징 루코 에어포트 루코 지창 루코라는 거 녹색 뭐 어쨌든 루코 그 공항에 이제 대형 버스 45인승을 내가 빌려가지고 걔네들을 데리러 갑니다.